이런 류의 사건에서 가장 크게 보자면 자살이냐 아니냐, 이 첫 번째부터가 난관이었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느냐, 보험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할 때 갑자기 일반인이 근본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입니다. 네,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판결문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러한 사건의 판결문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소송을 했을 때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쉽게 소개해드리는 판결문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판결문의 주제는 보험이거든요. 여기서 다루신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본에서 직접 다뤘고 2024년 12월 20일에 선고된 판결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 망인과 원고는 부부였죠.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식당을 한 2시간 정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오후 9시경 아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없고 그 약봉지들이 여러 개가 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다시 가게로 간 거죠. 아내를 결국 발견을 했는데 옆에는 술병이 있었고요. 술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술이 깨지 않자 이제 차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 남편도 굉장히 나이가 지금 많고 또 허리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동 걸어서 좀 따뜻하게 해놓고 뭐 창문 좀 열어놓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두고 남편은 일단 집에 올라가서 좀 자다가 다시 이제 새벽에 한 5시경 내려와서 확인해보니 그때 이미 아내가 사망해 있던 그런 사실관계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장례를 다 치르고 여러 뒷정리를 한 다음에 각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상해로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까 보험금 3억 5천에 달라 이러한 청구를 한 것이었죠. 피고들 주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인 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 가장 크게 보자면 자살이냐 아니냐, 이 첫 번째부터가 난관이었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느냐, 보험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죠. 갑자기 일반인이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정신성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을 받아서 그날 밤에 과다하게 먹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반대의 맥락에서 저희는 아내가 이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하기 10일 정도 전에도 그러한 똑같은 맥락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정해진 약을 복용해왔다, 우리가 갑자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약을 구해서 약을 과다 복용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반대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에서 재판부는 항상 그런 입장입니다.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 약물들 상호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타이레놀 먹고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몸 좀 괜찮았으니까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난 뒤에 술을 마심으로써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망인은 일반인이었다 라는 점들을 주장을 했었고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인으로 사망을 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 사건에서는 불명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거는 자살이 아닙니다라는 걸 주장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를 입증한 거죠, 저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희는 자살이 아닙니다를 입증한 게 아니라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서도 없었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그 전날에도 다녀왔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게 자살이라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희 자살이라고 볼 증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주변 신변 정리를 했다든가 유서를 썼다든가 이러한 사정들이 자살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잖아요. 저희가 할 일은 야 그런 거 없잖아 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험사는 대규모의 회사이고 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인데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체급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법이나 계약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그러한 지급 거절 사유를 좁히려고 하고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는 되지만 그러한 사유를 보험사는 좀 더 엄격하게 입증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험사가 꺼내들었던 히든카드가 굉장히 사실 뼈 아팠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망인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 항우울제 및 수변제 717을 한꺼번에 복용하여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살 시도 전력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었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었던 희망은 의뢰인이 처음에 저희에게 오셨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약물 과다 복용해도 죽지 않는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다. 약물을 이렇게 복용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살하려 했다면 분명히 약물 복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조회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그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온 답변이 처방된 약을 다량 복용하더라도 죽지는 않지만 신체 주요 장기에 후유증이 남아 평생 후회할 수 있으니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한 겁니다. 의사가 망인에게 이거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하지만 몸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자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복용할 리는 없겠죠. 이 사실조회 회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유의미한 공방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기 몫을 다 받았고 결과적으로 이분은 완전히 승소하신 거죠. 우리가 소송을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변호사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런 증거들 사실관계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또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한 근거도 있을 거예요. 그 근거도 이제 변호사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살인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족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패소를 안겨주는 그런 판결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유서가 없거나 다른 자살이라고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재판에서는 보험사에게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3년이 다 되어갈 때는 일단은 소를 제기를 하면 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